낮낮의 온도가 30도를 넘나들고 있는 뜨거운 날인데요. 소나기가 그리운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6월의 셋째 주 기후 이슈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유럽연합 기후감시기관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가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달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역대 평균보다 1.52도 높아서 역대 가장 더운 5월이었다고 해요. 또한 지구 평균 기온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가장 따뜻한 매월을 기록하고 있고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의 기록도 2023년 7월 이후 11개월째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기후 대응 실천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두 번째 소식은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금 우리 제조 수출 기업의 16.9%가 납품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 41.7%가 올해 그리고 아니면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2년 전과 동일한 21.6%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OECD 37개국 중 최하위 재생에너지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참고로 영국은 2030년까지 82%, 독일은 75%, 인도는 42%, 일본은 38%라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미래의 먹거리라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못 들으셨다고요? 기회는 또 있습니다. 일요일 4시에 재방송이 나가고요.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저희 전주 FM 93.5MHz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은 소식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MHz, 안산 88.7MHz, 수원 93.6MHz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 방송되니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 시간 꼭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지구로운 채식생활에서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환영입니다. 자,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는데요. 얼마 전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유럽 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특별한 출장으로 유럽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어요. 전라북도 특별자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녀오셨고요. 거기에서 활동하시고 다녀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도시재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가 꽉 찼죠. 오늘 네 분과 함께 재미있게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을 맡고 있는 박이슬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원입니다. 네, 저는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화복지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정하림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타이틀이 그냥 어마어마하셔서 제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어요. 갑자기 진행이 쪼그라들어서 진행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3월에 올 3월이죠. 3월에 이제 이제 전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기후위기 현장 견학을 유럽으로 다녀오셨잖아요. 어떤 나라로
가셨고 어떤 목적으로 가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하고 덴마크 코펜하겐, 그리고 스웨덴 말메,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 이렇게 4개 도시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 유럽이 이제 이미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이 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도시의 현장을 실제 직접 방문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탄소 중립 도시가 좀 실제 어떤 모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모델을 좀 경험을 하고 우리 지역을 좀 변화시킬 정책들을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배우고 학습하기 위해서 다녀왔고요. 이 세 도시가 공통적으로 자전거하고 이렇게 생태교통 이런 것들로 좀 오랜 기간 동안 이 교통의 모습을 좀 바꿔왔던 도시이고, 또 이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라서 조금 더 배울 점들이 많았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본받을 점이 많은 어떤 도시를 다녀오셔서 이제 그 팀들이 전주시 또 전주시가 어떤 좋은 모델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에 좋은 어떤 그 도시 재생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 생태교통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박정원 선생님께서는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럽 여행 이번에 처음이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유럽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성, 전통 그런 거 기반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같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세부 사업 뭐 활동이나 사업들도 정책들도 잘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도시에 대한 가치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게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이슬 팀장님 어느 부분이 좀 인상적이셨어요? 이제 저는 실제로 좀 자전거를 좀 좋아하고 자전거를 좀 자주 타고 다니는 편이어서 사실은 이제 네덜란드 방문한다고 했을 때 자전거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자전거 궁금했는데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보이는 풍경은 자전거만 있더라고요. 네. 자전거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뭐 자전거 거치대며 주차장이며 그냥 도로에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그냥 쉽고 편하게 타는 모습에 1차적으로 좀 충격을 좀 받았었던 부분이 네. 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좀 기대됐던 건 저희가 이 연수 중에 암스테르담에서 자전거로 투어를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도시 현장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이제 그 점이 되게 기대가 돼서 암스테르담 가면 꼭 자전거를 좀 타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것들을 실제로 타니까 처음엔 사실은 조금 무서웠어요. 네. 우리나라랑 교통체계가 좀 다를 수 있고 내가 거기 가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안전하게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자동차보다 훨씬 더 빨리 가고 편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되게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들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네, 저는 인프라가 구축되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다녀오신 분들 중에 생태교통도 꾸며봤거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생태교통으로 꾸며봤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함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께서는 지금 도시재생 파트 부분이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은 없어요. 기후변화하고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우리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시재생이라면 무엇일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오셨던 곳에 도시재생이 잘 돼 있는 곳 어디 한 곳을 보면 스웨덴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스웨덴 말메비 제로 01 지구 말메시인가 봐요. 예, 거기 어떤 곳인가요? 그 말메시 이제 스웨덴의 도시, 그러니까 말메 도시였고요, 시였고요. 그 비오 01 지구라고 하는 게 그 비오가 그 스웨덴 말로 거주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01이 2001년도라고 하는 뜻이어서 2001년도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거주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시를 좀 바꾸기 위한 이제 계획이 시작되고 거기에 이제 거기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뭔가 바꿔내기 위한 그런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지구를 계획을 했다고 이제 들었고요. 그 말메 같은 경우는 그 유럽에서 좀 가장 지속 가능한 도시를 이 말메시에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가지고 말메시가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었냐면 이 말메가 그 조선업
조선업이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고 세계적으로 뭐 건의 그러니까 1등인 조선업이 있었던 곳인데 이제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일자리가 이제 그러니까 실업률이 늘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좀 잃게 되고 도시가 쇠퇴하게 되니까 이 도시를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나? 그럼 다른 뭔가의 개발과 산업을 가져와서 이 도시를 다시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에 뭐 자동차 제조업을 다시 이렇게 가져왔다고 해요. 자동차 제조업을 가지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업도 3년 만에 공장이 문을 닫게 돼서 거의 뭐 이제 뭐 여기 실업률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이제 도시가 점점 쇠락하기 시작을 했고 그 도시를 바꿔내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부를 이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다들 고민을 생각을 하다가 이 이제 비오01 이 지구는 다시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해서 이 도시에 직접 방문을 했을 때 이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하고 도보들이 좀 많이 다닐 수 있게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 구간으로 되어 있었고 그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옥상에 정원을 설치를 하는 게 필수고 그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들이 필수 이게 건물들을 이렇게 바꿔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좀 많이 살아야 좀 더 활기차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매 대학교가 이제 스타트업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보유한 이제 그런 학과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그 안에서 이 학생들이 이 대학 내에서 공부를 마치게 되면 말매에서 그런 스타트업 회사를 다닐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말매시에 한 400여 개 에 있는 회사들이 좀 각기 다른 회사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됐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냈던 곳이 말매시라고 네. 합니다. 네, 뭐 도시재생의 상징으로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굉장히 우리나라 특히 이제 가장 가까운 우리 전주시를 봤을 때 어느 지역이 원도심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높은 건물을 짓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전 시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시는 기억이다. 네, 그래서 아마 그 기존에 있는 그 건물들을 그대로 두면서 좀 사람 친화적인 도시, 사람들이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오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서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전주시에도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지금 박정원 박사님께서는 그 전문이시잖아요. 어떻게 전주시에도 그러한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일단 전주시도 못할 것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 말매 지역을 보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전주도 여기는 그러니까 약간 재생하고는 좀 다른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거나 거기에 있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연장시키는 그런 관점은 조금 벗어나 네. 있지만 약간 과거에 이제 조선소였던 곳을 좀 새로운 재개발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재생의 모범 지역으로 보냐면 도시를 뭔가 이렇게 변화를 시킬 때 경제적 논리,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잘 팔리는 거,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것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곳은 이곳에 먼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큰 가치를 거기다 부여를 하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건축물은 어떻게 하고 에너지는 어떻게 하고 일자리는 어떻게 하고 교통은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을 그 큰 관점을 딱 두고 이제 세부적 계획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주시도 배워야 할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디가 큰 땅이 났으면 여기에 정말 뭔가 돈 되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아파트도 필요하고 그럴 수 있지만 자 이곳이 도시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도시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개발이 돼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 속에서 각각의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표현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은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나타난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주도 아마 그런 거에 좀 더 그 집중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예,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전개하는가 그 자세가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시민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땅값이 오르는 것만 보지 아까 제일 먼저 거기 말메시도 지속 가능한 도시를 중심으로 두고 다른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곳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지역으로 보면은 이제 네 곳을 다녀오셨는데 방금 이제 스웨덴의 말메시를 말씀해 주셨고 그 네덜란드의 뭐 드커블은 어떠한 도시 재생으로 이루어졌는지. 네. 득거블 지역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선 사업을 했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도 이제 조선 사업이 쇠퇴를 하면서 이 폐업한 조선소 부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이제 만들어진 지역이라 이게 이제 좀 거기서 불리는 거는 뭐 친환경 도시재생의 실험실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한데요. 이제 여기 이 네덜란드에서는 이렇게 보트 위에 집을 지어서 이렇게 사는 구조들도 좀 있고 네. 하더라고요. 이제 이 오래된 보트들을 이제 버리지 않고 좀 개조를 해서 이제 그 안에다가 친환경 생활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 태양광도 설치하고 뭐 열로 해가지고 열을 이제 태양 열을 받아들여서 그 열로 가스 이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히트 난방 같은 거 시스템도 이렇게 구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같은 것들도 뭔가 이렇게 돌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오폐수를 필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걸러낼 수 있게끔 하고 그 안에서는 뭔가 화학 제품이라든지 유해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거를 좀 금지하고 좀 더 친환경적인 뭔가의 생활 할 수 있는 것들로 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은 뭔가 친환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좀 실험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 부지들을 이제 활용을 했던 건데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회 혁신가들이 이제 이 부지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오염된 이 부지를 벌어져야 바꿔내기 되고. 위해서 이제 공모 사업을 냈다고 해요. 시에서 공모 사업을 냈고 그것을 그러면은 사회혁신가들이 그럼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만들어 볼까 해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곳들을 그렇게 바꿔내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냈던 곳인데 이제 지금은 사회혁신가들이나 뭐 예술가들이 이곳에 이제 거주를 하면서 좀 저렴한 임대료로 이제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사무실 그리고 식당, 카페 호텔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운영하면서 거기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뭐 이 좀 오염된 환경을 좀 바꿔 개선하면서 자연 환경도 제공을 해주고 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지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 혹시 전주시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공간들이 전주에 꽤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공간들을 좀 더 실험적인 그런 방법으로 여기에서 했듯이 그런 곳이 있지 않을까요? 전주 딱 이렇게 지역으로 한정하면 이렇게 딱 쉽게 떠오르는 부분은 없는데 전주를 벗어나서 근데 아마 근처에 장항이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항 재련소. 그러니까 여기도 조선소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조선소 산업 특성상 이제 여러 가지 기름들이 이제 유출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토양으로 이렇게 흡수되고 이제 그 토양을 이제 조선소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거기다 하기 위해서는 이 토양을 다시 복원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때 그 장항도 그 재련소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과제로 이렇게 도출되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 여기는 그것을 꼭 어떤 다른 흙이나 이런 걸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떤 기술로 이걸 한번 해볼 것인가에 대한 각종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큰 비용을 안 들이더라도 그런 문제들을 환경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좀 큰 실험장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논리로 가면 누군가에 와서 큰 불도저로 흙을 다 퍼내고 새로운 흙을 갖다 놓고 네. 싹 치면 금방 되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거에 들어간 이제 비용을 뭔가 또 개발 이익으로 다 채워야 하고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게 유럽 사람들이 도시 정책을 하면서 왜 이 정도의 아이디어와 정책을 할까 되게 그게 이제 좀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그것을
알면서 선택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실제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자전거를 그러면 타보고 싶다고 그 인상적이라고 했잖아요. 자전거를 혹시 타보셨나요 거기서? 네네. 암스테르담에서 1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고 1시간 정도요? 네, 네덜란드 곳곳을 네, 자전거로 타고 다녔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전혀 생각지 못한 뭔가의 이런 충격적인 새로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생각하시고 보시겠지만 사실은 도시 안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이 약간 어렵고 조금 무서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제 하실 건데 그 암스테르담 안에서 자전거를 탔을 때 하나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하나의 개체로 인정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네, 하나의 저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가는 도로 있고 자전거가 가는 도로가 있고 그리고 걷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구획이 다 나눠져 있고 누구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공간을 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새롭고 좋았고요. 그래서 전주에서도 그렇게 지금은 인도 위에서 보행자하고 자전거가 많이 싸우죠. 네. 네, 이제 자동차는 혼자 편한 길로 도로를 가고 있고 이제 사람들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위에 인도에서 많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교통수단 이게 수단임을 인정을 해주고 각자의 공간을 좀 나눠준다고 하면 네, 잘 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전 암스테르담에 갔을 때 자전거 탈 때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었어요. 네. 박종 박사님 자전거 혹시 타셨나요? 거기서는 타지는 않았어요. 저는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걷는다고 걸어 하셨죠. 다녔습니다. 네. 혹시 처음 유럽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문화적인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혹시 문화적인 충격 같은 거 뭐 놀랬던 것이 있을까요? 뭐 딱히 뭐 놀랬다는 부분은 없었는데요. 네. 그 저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 서구 그러니까 특히 네덜란드나 덴마크 쪽에 있는 그 시민분들이 되게 체격이 좋아요. 네, 그렇죠. 이게 평소에 이렇게 자전거도 많이 타고 걷는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무슨 별도의 운동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평소에 이 생활 패턴에서 나타나는 이 건강한 이런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별도로 그런 거 없이도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하루에 자전거를 타고 걸어 다니면 자연스러운 충분한 운동량을 다 하지 않을까. 네. 되게 그런 부분이 놀랐습니다. 자전거 타는 게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들이 많잖아요. 혹시 뭐 다녀오셔서 가장 뭐 이제 이 연수 외에 여행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가 있을까요? 새 도시 다 뭔가 그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주로 건물 때문에 그런 네네네. 거죠. 네. 저도 유럽을 처음 가본 건데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관광지만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도시 전체가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걸 보고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희는 이제 구도심이 되면은 부시고 다시 개발을 하잖아요. 물론 네.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뭔가 그런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게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느끼는 느낌? 도시의 스토리가 이렇게 보여진다고 해야 네, 되나요? 네. 그러니까 역사성이 다 느껴지니까 어디를 봐도 이야기가 되고요. 또 도시에 갖고 있는 철학이 이렇게 보여주는 곳이 저희가 말매 그러니까 캐슬 박물관, 성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갔는데 그 저희가 생태 환경을 공부할 때 이게 삼각형 꼴로 공부를 하잖아요. 네, 피라미드. 네, 네. 가장 위에 먹이사슬. 먹이사슬에 인간이 있고 네. 가장 밑에 이제 있는데 원으로 그려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걸 보고 여기는 기본이 많이 다르고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 그거 생각났는데 이 먹이사슬에서 우리가 인간이 가장 꼭대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그것과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 수업할 때도 우린 절대 위에 가는 것이 아니고 먹이사슬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 굉장히 그것이 자연을 바라보는 그 교육에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지금 유럽과 우리가 그 피라미드 하나만으로도 좀 설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재생 파리에 있는 클리시 바티뇨지구. 네네네. 그건 도시 재생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도 좀 특징적인 그러니까 사업으로는 도시 재생의 스타일이 아니고 이제 과거에 이제 철도 기지가 있던 공간을 철도 기지가 이전을 하고 빈 공간들을 새로운 시가지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사업체예요. 근데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저희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파리의 유명한 그 15분 도시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네네. 그 15분 도시의 그 도시 정책 개념이 여기에 그대로 좀 담겨서 계획이 됐다. 그러니까 15분 도시를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철도 기지가 이전된 그 이전 부지를 뭔가 새롭게 정비해 나갈 때 그 개념을 여기다 넣었던 거죠. 그래서 파리가 갖고 있는 그 15분 도시 정책을 좀 더 실질적으로 한번 구현했던 그런 장소였고 여기에 이제 두 지역이 과거에 이제 철도가 있으면서 이제 분리돼 있는 보통 이렇게 철도 역사나 이런 게 있으면 양쪽 지역이 좀 분리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서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시켜 주면서 특히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지역들이 개발이 되다 보면 아파트 단지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 전체적으로 그 생활 패턴에 주거, 업무, 그다음에 여가, 그다음에 좀 서로 커뮤니티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를 한꺼번에 넣음으로써 주거와 업무 지역과의 직장과의 이제 거리도 줄이고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분리됐던 것을 가운데 큰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항상 이렇게 서로 만나고 뭔가 활동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적으로 좀 이걸 끌어왔다는 거죠. 물론 모든 계획이 사람을 다 이렇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런 공간을 이렇게 제공해 줌으로써 사람들의 그런 움직임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이 파리의 15분 도시 개념과 함께 이 사례지가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잘 발달이 된 곳이 사실은 분쟁이 없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도시 우리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 교류하는가도 이게 도시의 역할이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약간 농담 비슷하고 하지 않습니까? 잘 놀러 다니려면 네. 시간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체력도 있어야 하고. 네. 근데 이제 이 개념에 잘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첫 출발이 사람이 내가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직장까지 왕복하는 거리가 그래도 전주는 좀 짧지만 수도권이 내는데 보면 1시간 이상 네. 걸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통을 위해서 에너지도 많이 쓰고 시간도 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시간도 줄이고 에너지도 감소시키면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왕복으로 2시간을 왕복을 30분으로 줄여주면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생기고 이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또는 주변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 안에서 좀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가치의 참 그 최정점은 뭐냐면 그런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람을 위한 도시다. 그런 개념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같이 이제 포함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처음과 끝에 딱 맥락을 보니까 되게 부러운 거죠. 네, 거기 항상 사람이 먼저이라는 거네요. 항상 먼저라는 거. 아까 이제 그 교통 자전거도 보면은 핵으로 구분해서 갔기 때문에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만의 그 공간이 있고 또 자동차만의 공간이 있고 그래서 아까 그런 느낌이 드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도시에서 하나의 그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로서의 그 자긍감이 느껴진다는 게 아마 그런 그 도시가 만들어주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주에서도 이 15분 도시가 가능할까요? 그 머리를 지금 저기 박사님이나 지금 그 박기설 팀장님이 좀 만들어서 그 대안을 전주시에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주는 네. 도시가 뭐 대도시는 아니고 네. 약간 중소급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사는 집에서 근처에 공원도 있고 쉽게 뭐 마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의료시설, 교육시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5분 도시가 처음에 고민했던 그런 것은 다른 큰 도시에 비해서는 좀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직장에 출퇴근하는 거리가 한 20-30분 정도 평균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이 15분 도시 개념을 확장하는 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자칫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15분 도시를 막 도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15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야 한다. 없으면 뭘 또 지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5분 그건, 뜻이 네. 아니고 그렇죠. 의미를 좀 더 그렇죠. 말씀. 의미죠. 그러니까 왜 15분이라는 개념을 넣고 했던 거에 가장 큰 의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람들의 생활하는데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 사람을 위하는 그런 도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걸어서 15분일 수 있고 자전거로도 15분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환경도 좋게 하고 걸어서 가는 것도 아이들도 걷고 어르신들도 걷기 때문에 그들 누구도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걷기 좀 좋게 환경도 바꿔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작업이 어떤 공간 아니면 바닥 무슨 시설 이걸만 고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분들한테 정말 만족감을 드릴까 뭐 이런 마음이 앞에 딱 전제된 상태에서 이걸 하다 보면 네. 훨씬 더 세밀하게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누군가 느꼈다면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라는 게 분명히 이 15분 도시 가치하고 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좀 더 이제 계속 이야기 나눠 갈 텐데 우리 음악 하나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겠습니다.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랄랄랄랄랄랄라 계속 흘러갈 텐데 기다릴게 아닌 척 모두 잊은 척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 어차피 내 마음은 아는 것 않고 계속 널 향할 텐데 눈물 감춰질 때 눈물 내 눈가에
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제이 레빗 그리고 넬의 스틸 선셋 들으셨습니다. 계속 우리 도시 재생에 관한 얘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럽의 이제 그 지역별의 도시 재생의 좋은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럽의 그 도시 재생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뭔가 이렇게 봤을 때 그 특히 이제 저는 그 파리 그 약간 클리시바티뇰 지구 봤을 때 이제 거기 처음 갔을 때 엄청 건물들이 하나도 똑같은 건물들이 없는 거예요. 네. 정말 뭔가 디자인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뭐 모양, 뭐 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도시들도 똑같은 건물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신기했었고, 특히나 그 아까 그 클리시바티뇰 지구 같은 경우는 그 철도 부지를 새롭게 구획해서 만들어낸 이제 도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멋있고 뭔가 비싸 보이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원래 이런 비싼 데 사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부자들이 많겠구나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해서 뭐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가이드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여기 이 주택에 한 3,400개 거의 반절 넘는 가구는 다 임대주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부자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본인들도 여기 살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좀 만들고,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거 다 큰 목표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집이 있어도 좀 더 좋은 집, 큰 집, 비싼 집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개념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고 조금 더 신기하고 좀 그랬던 특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집은 돈의 개념으로 보잖아요. 네.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돈의 개념. 그런데 아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 제가 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제가 그 조금 동감이 되고 부럽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도시에 스토리가 있다. 내 주변에 지금 아파트 주변을 딱 돌아봤을 때 어떤 스토리가 나올까라는 게 그냥 그 빌딩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그 공간에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시나요? 아파트는 스토리가 잘 안 만들어. 안 떨어지세요. 예. 그런데 우리 전주에도 그런 스토리가 있는 도시재생이 있는 곳이 있죠. 네, 네. 네, 어디가 있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전주 한옥마을이 네. 일단은 거의 한 20년 됐나요? 그 이제 시작한 지가 어느 정도 그 다양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도 받으면서 정말 잘 성장해왔던 그런 대표적인 도시 재생 사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한옥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전주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 그다음에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공간의 어떤 건축물과 이제 공간까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만들었던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팔복동도 그렇죠. 네네. 네. 팔복동도 그 팔복예술공장이 네. 과거에 이제 테이프 공장했던 공간을 그 당시에 이제 공장이 폐업하면서 그 공장이 운영됐을 때 이야기들 그런 개념들을 컨셉으로 잡아서 새롭게 이제 공장이 아닌 예술 공간으로서 다시 재생을 시켰고, 그게 요즘 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봄에 보면은 그 철도는 이용하지 않지만 그 봄에 그 정확하게 나무 이름은 이팝나무 굉장히 거기 사진만으로도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것이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소 그 어떤 말매시 발음이 힘든데 거기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팔복동도 그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이지만 여러 가지 환경 친화적인 어떤 그런 건축 구조물 또 환경 관련된 테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굉장히 전주시가 뭐 지금 있던 뭐 덕진공원을 사실은 거기에다가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좀 유입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지만 팔복동처럼 아까 그런 그 유럽의 도시 재생을 팔복동을 이용해서 좀 더 있는 그대로를 두고 거기 스토리를 만들면은 그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곳이 그런 기능만, 그러니까 관광이나 문화예술 기능만 또 너무 강조돼도
약간 좀 분리감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파리에이처럼 옆에 주거도 있고 이런 문화관광예술도 있고 그다음에 녹지공간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지면 그 팔복동 그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하나의 커뮤니티나 그런 어떤 생활권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 생활권 자체가 또 좋은 자원이 될 수 있고 우리 동네에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이런 예술 공간도 같이 있고 철길도 있고 잎합나무도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된다면 또 훨씬 더 다른 이미지로 또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세 분께서 전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근데 아마 환경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제가 봤을 때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큰일 났습니다. 잠시 이런 걸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네. 일을 했지만 항상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니요. 이제 지금 하시고 있는 네. 이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왜냐면 네네. 우리가 다 그걸 17개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어쨌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뭔가 환경과 뭐 사회나 경제적인 것들,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뭔가 개발의 논리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개발도 당연히 필요할 때는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모두가 좀 편리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뭔가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뭔가 다양한 뭔가 프로젝트라든지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관 협력으로 해서 이루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뭔가 시민들이랑 직접적으로 만나서 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뭔가 다양한 사업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충분히 잘 이해했고요. 우리 오윤수 선생님께서 아까 그 성평등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걸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분과위원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전주시 사회혁신센터가 위탁받아서 운영했던 성평등 전주라고 하는 건물을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저희 전주가 좀 자랑스러운 게 있다면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마을을 좀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 인권이 처참하게 짓밟힌 곳을 여성 인권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 해서 성매매 없어졌던 건물을 성평등 전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물론 아직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지속협 내에도 여러 가지 분과위원 중에 성평등 분과가 있습니다. 사실 전국에 많이 없어요. 성평등 네. 분과가.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성평등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연수에서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더 많은 걸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저희가 전북하고 전주하고 같이 가면서 각자의 관심 분야로 연수를 해보니까 서로 볼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이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전주 지속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미촌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도시재생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과거에 아까 개발 논리로 보자면 그걸 다 없애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선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성평등 연구소라고 하셨나요? 성평등 전주. 성평등 전주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역사라는 게 꼭 부끄럽다고 해서 그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끄럽지만 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또 도시 재생 맞나요, 선생님?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연수를 통해서 전북이나 전주에 적용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이번에 이제 연수를 갔다 와서
그냥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원래 네.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3명이 같이 갔다 왔었는데 팀별로 이제 연수 보고회를 네.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갔다 왔던 도시들 그리고 사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발표를 하고 좀 그랬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가려고 했던 목적이 선행 도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보고 배워서 와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갔으니 네.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도 어떤 고민을 갖고 우리가 지역에서 또 아니면 조금 더 크게 전부권으로 어떤 정책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유럽에서 배웠던 사례를 지역에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정책 공모전 같은 것 비슷하게 뭐 이렇게 네 저희끼리 네. 공모전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저희 자체적으로 했고 그다음 전주 시민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시민사회 단체나 뭐 예를 들면 뭐 의회나 뭐 등등해서 이제 편하게 오셔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왔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제안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크게 발표회로 해가지고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투표를 통해서 정책들을 여러 가지를 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정된 정책들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있어서 이제 앞으로 그것들을 저희가 연구해보고 실제로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전북권에서는 광역교통과 뭐 공공이동수단의 경제적 효과를 연구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셔서 그걸 이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전북지속협의 이제 몫으로 네네네. 남았고 네. 그다음에 전주는 이제 저희가 오늘은 도시재생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자원순환에 관련돼서도 이제 네. 많이 보고 배우고 왔었는데 이 자원순환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종량제 봉투의 시각화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책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말씀을 드려야 괜찮습니다. 되겠지요. 예, 궁금해요. 종량제 봉투를 색깔로 네. 구분한다는 것인가요? 아, 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처음에 저희가 네덜란드였나요?를 갔을 때 그 숙소에 이제 쓰레기들을 이제 저희가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네. 머물게 되면 쓰레기를 이제 버리러 나갔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되게 쉽다. 뭔가 여러 가지의 이 배출하는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에 그림으로 그러니까 많이 이제 그림 같은 걸로 다 표기가 돼 있어서 뭐 어렵지 않게 유리병은 이쪽에 플라스틱도 이쪽에 이런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은 이쪽에 버릴 수 있게끔 분리가 다 착착도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거기는 한 10개 정도의 배출할 수 있는 그 10개 품목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품목대로 버리면 그것들이 다시 자원순환이 되고 그 10개 품목 중에서 뭔가 배출을 했을 때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그 쓰레기 일반 쓰레기로 돼서 그 소각장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열병합 발전소라고 해서 그 쓰레기를 태우면 열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난방으로 활용하게 하는 이제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가 그러니까 쓰레기인데 버려지는 쓰레기가 없다? 라고 해야 되나요? 다 재사용이 가능하고 네. 재활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은 다시 열로 재탄생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근데 네. 전주시에서 이제 정책화를 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저희가 열병합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저희가 있는 이 여러 가지 품목들을 이렇게 하자고 할 수도 없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봤던 그 뭐 픽토그램이라고 하나요? 그 그림들 이것들을 차라리 뭔가 자원순환할 수 있게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걸 좀 시각화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일단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물품들은 뭐가 있는지를 그림으로 표기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는 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팀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제안을 했고 그게 선정이 돼서 이제 전주지속협에서는 그 정책화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 아파트에 보면은 거의 이런 A4 사이즈에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버리세요, 이건 어떻게 버리세요 하는데 누가 거기 물리함에 가가지고 이거 다 보고 있을 수 있냐?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게 이제 버려서는 안 되는 거 네네. 이걸 버리세요 하는 것보다 버려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품목을 정해서 그림으로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버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실현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전북에서 이제 전북 지역에서 해야 하는 건데 광역교통 공공이동 수단 이게 경제적 효과 이게 어떤 것인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연수하는 도시에 봤을 때, 그러니까 그 트레인이 그러니까 기차들이 움직일 때 그 반경이,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움직일 때 반경이 되게 좁더라고요. 네. 교통수단만 이용하니까. 그런데 교통수단이 연결되어 있고 그걸 다시 자전거로 연결하고 도보로 연결하면 이 연결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 사실은 경제 효과가 높을 것 같지만 사실 그 주변은 그냥 자동차만 있게 되고 사람들의 보행과 자전거가 움직이는 건 없어지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광역교통망을 얘기한 거는 그러면 사람들이 전시 안에서는 도시 안에서는 그냥 움직일 수 있다. 그래 내가 도보를 하든 대중교통을 움직일 수 있는데 도시와 도시를 넘어가면 힘들지 않냐. 근데 이거를 연결하는 걸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인구 소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작은 시군 단위는 점점 더 일단 없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없어지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만들어주고 그 이동과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의 이동수단 사이에는 자전거가 움직이게 해주면 그 연결망이 훨씬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컬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매번 얘기하는데 사람들 자꾸 오라오라 하는 건 안 되니까 이렇게 교통이 연결해주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광역교통망을 형성하면 어떤 이익이 더 있을지 좀 고민해보고 또 해법을 찾아보는 거를 좀 얘기해보자 이런 제안이 올라갔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공공이면은 개인 자동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그렇죠. 말하는 거죠. 네네네네. 예, 그렇죠. 대부분 대중고 예를 들어서 인구 소멸하면서 대부분 버스 노선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고민해 보는 네. 거라고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한 말씀 이제 그 이번 여행 연수를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 혹시 새로운 문화를 접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 좀 더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얘기해볼까요? 네네. 우리가 이제 도시를 계획하거나 아까 여기서도 많이 나왔지만 네. 지속 가능하다는 도시 뭐 이런 얘기 썼고요. 그다음에 뭐 사람을 위하는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수식어처럼은 많이 썼는데 정작 그게 뭔지에 대한 아무도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럽에서 배웠던 거 뭐냐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선진 사례를 보면서 그냥 형태적으로 여기 자전거 도로 하고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좋구나 해서 우리나라 적용을 하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그것에 대한 개념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공공공간이라고 하는 도로나 이런 공간들도 분명히 공공이라고 써 있거든요. 모든 대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거. 근데 여기에는 우리나라는 차가 우선돼 있고 자전거나 보행은 한쪽으로 이렇게 좀 소외받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왜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이용되는 것이 가장 정말 정의롭고 공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가. 이런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뭐 시민운동으로 될 수도 있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으로 될 수 있고 이게 된다면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이나 기법들은 훨씬 더 잘 스며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 그게 바뀌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정말 도시를 후대까지 오랫동안 유지하고 갈 수 있고 더 큰 부활을 주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지속 가능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본연의 정말 그 의미를 우리는 모르고 그냥 머리로만 하지 않았나라는 저도 그 생각을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접 그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나 시민들을 보고 직접 느낌으로써 아마 그것이 훨씬 더 보고 느꼈던 것이 정말 좋은 어떤 이번에 연수의 큰 성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드는데. 네, 박희수 팀장님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연수를
갔다 와서 이제 느꼈던 것은 어쨌든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막연히 되게 좋다, 예쁘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 약간 이제 과거에 네. 먼 이야기, 과거 이야기. 네, 그렇게 또 다시 이쪽 삶에 다시 이렇게 와서 살고는 있는데 그런 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뭐 지속 가능하다, 뭐 지속 가능성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이 삶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좀 더 중요할까를 좀 생각하면 그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아까도 그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길고 도시가 자꾸 이제 원도심은 계속 쇠락하고 밖으로 계속 도시가 확장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뭔가 우리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계속 내가 부자가 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사실은 다 잘 살아야 저도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뭔가 삶이 힘들고 늘상 출근하고 퇴근하고 막 밥해 먹기도 바쁜 이 와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까지 생각할 여력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빨리 오고 편리하고 갈 수 있는 것만 일단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를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삶이 여유로워질 수 있게끔 뭔가 정책이라든지 이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뒷받침해줘서 사람들의 삶을 좀 안정적이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사람들도 실제로 이게 자동차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조금 더 우리가 뭐 건강하려면 아니면 뭔가 빨리 뭔가 쉽고 안전하게 뭔가 다닐 수 있으려면 다른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사람들도 알고는 있지만 그것들을 하기까지 여력이 좀 더 우리나라는 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뭔가 제가 뭐 미약하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께 뭐 안내하고 홍보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널리 알리고 좀 더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뭔가 이런 뜻을 좀 더 같이 하는 뭐 시민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좀 운동으로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말이 좀 이게 좀 커졌지만 하여튼 뭔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것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네, 알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뭔가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더 활동을 열심히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북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그 역할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다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이게 실천으로 잘 되지 않는 것은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우선 먼저 있잖아요. 내 틀 안에 있는 삶이 먼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꼭 이제 어떤 그 중요한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사실은 어떤 정부의 국가가 역할이 있잖아요. 그 국가가 또 국가의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또 그 이제 소기관 단체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 아래. 그래서 함께 시민들과 함께 그런 정말 여유로운 그 유럽처럼 삶의 가치가 어디인지 제대로 두고 돈이 아닌 다른 어떤 가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두 분 이제 우리 같이 오신 분들을 통해서 저도 꼭 거기에서 보고 왔다는 느낌을 들고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인데 더 얘기 듣고 싶지만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많은 어떤 그 인사이트를 저도 받았고 또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분, 시청하시는 분도 어떤 우리 삶에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또 여기서 인사 나누고 또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이신 박정원 박사님 그리고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이슬 팀장님으로부터 유럽 연수를 통해서 보고 느끼고 배운 도시 재생의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생태적 환경의 도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번 세 분의 유럽 견학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킨다는 믿음으로 지구로운 채식 생활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